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단촐한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선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셜 연금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올리고 나서 이제 돈난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지만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 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소셜 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한테나 주는 거는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10년 동안 앨리스트 일을 해서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따박따박 내신 분에 한해서 일단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근데 이제 일을 만약에 뭐 10년밖에 안 하셨다 그러면은 인컴을 굉장히 많이 보고를 하셨어도 이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35년간을 일한 거를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25년을 빵빵빵빵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작게 그렇게 받게 되시게 되겠죠. 2022년도 그 이제 이 소셜 시큐리티 그 트러스트 리포트가 나왔잖아. 근데 거기를 보면 쓰여 있어요. 2034년이면 우리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 2034년이 되면 80%밖에 줄 수 없다고. 2034년이라 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1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5세부터 67세부터 찾아 쓴다고 하면 별로 시간이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면 다 어그리하는 거가 쉬울 거 아니야. 양당이 다 어그리하는 거가. 다 돈 많이 버는 사람 텍스 더 내게 하자. 그러니까 한 당은 40만 불까지 이걸 받자. 지금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16만까지 이제 아니거든. 그렇지. 16만까지인데 그거 40만까지 내게 하자. 그러면 머저리티가 해결이 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은 40만까지는 아니지만 25만까지는 늘리자. 그러니까 16만에서 25만. 엄청난 거지 그것도. 그렇지. 그러면 거의 뭐 그것도 뭐 800, 1000불 그렇게 되잖아. 또 이제 그것도 늘리고 이제 우리가 넷 인베스트먼트 생기는 사람은 지금도 엑스트라 텍스를 내잖아. 그것도 늘리고 캐피털 게인 텍스도 늘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해도 이제 여기 충당이 되는 거야. 내 생각에 임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에스코퍼레이션이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16만 불까지도 웨이지로 하지 않는 분이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드시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는 내 스페큘레이션. 우리가 에스코퍼레이션이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장사가 잘 돼. 프로핏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프로핏만 50만 불이 남았다고 쳐. 근데 오너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나는 그냥 웨이지 5만 불만 가져갈래요 하는 이유가 페이롤 텍스를 내고 싶지 않은 거지. 왜냐하면 페이롤 텍스는 오너 입장에서는 15.3%를 내야 되는 거잖아. 내도 물론 디덕션을 좀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거의 그 수준을 내게 되니까 5만 불만 내면 5만 불만 내서 15.3%를 내고 나머지 50만은 페이롤 텍스를 안 내고 그냥 인컴 텍스만 내겠다 이거거든. 근데 이제 IRS가 뭔가를 이제 자꾸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법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지. 이제 두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나오는 거는 40만 불까지 그걸 올려요. 혹은 25만까지 올려요. 그냥 뭔가 이제 그 중간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 결정을 하지만 그럼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니까 아휴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오짓은 한 번 당하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네. 그 소셜 시큐리티에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오. 연금을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부부가 둘이 다 아마 16만 불 넘게 고소득자야? 벌었다. 고소득자야. 어. 근데 풀 리타만 에이지에 받지 않고 70세까지 이거를 연기를 시키면서 늘렸어요. 그러면 70살이 되어갖고 부부가 받는 수령액이 둘이 합쳐서 9,000불이 넘어요. 그렇지. 9,000불. 몇 명 안 되겠지 근데 16만 불씩 계속 신고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자영업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 뭐 좋은 잡을 갖고 구글 있는 다니고 사람들. 이런 친구들은 뭐.
엔지니어든지 뭐 약사든지 뭐 요즘 주위에서 보면은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셜 연금에 이혼을 했을 때에 배우자의 소셜의 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먼저 이혼과 소셜 연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랑 10년 이상 살으셔야 돼요. Legally. 그렇지. legally. right? 일단 그 신청하시는 이혼을 하신 배우자가 62살은 넘으셔야 돼요. 62살은 넘으셔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신청을 안 했더라도 하실 수는 있어요. 언니랑 나랑 이혼을 해. 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 내가 이제 돈이 없는 사람 받으려고 해.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받고 거야. 싶어. 그러면 요 관계에서 누가 62살이 넘어야 된다고요? You. 내가. 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신청을 하면 혹시 내가 받는 것에 데미지가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또 내가 결혼을 해. 내가 결혼을 해갖고 내가 받기 시작했는데 내 배우자가 또 나의 반을 받고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리메리를 해. no. 재혼을 해. 그럼 땡.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리메리를 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2년 후에 이혼을 했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 사실 60세부터 받을 수 그럼요. 있잖아. 그거는 디보스한 그럼 스파우즈를 베네핏 받는 게 아니라 서바이벌 베네핏으로 받는 거예요. 1년만 살면 돼 그것도. 9개월. 9개월 되는데 서바이벌 베네핏은 Yes. 아니 내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그 엑스 스파우스의 스파우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아예 신청을 안 하고 그 사람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10년 이상 살았던 배우자의 인포메이션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죠? 중요해요. 소셜 넘버만 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소셜시큐리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전화하시면은 통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 도와줘. 온라인으로는 definitely 다 있어. 모든 정보가 다 있어. 한국말로. 그래서 그걸 다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미국에선 뭐가 중요해? 다큐멘트가 중요해. 그럼요. 결혼한 서티피켓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혼한 서티피켓도 가져가셔야 되고. 이게 다 중요해요. 자, 요것도 퀘스천 중에 있었던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가 엑스 스파우스가 지금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나는 리메리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분도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돈을 더 많은 쪽 걸 받을 수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커버가 되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뭐랄까 법이 자꾸 바뀌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꾸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플랜을 50대 초반에 한다고 쳐. 그러면 지금 이거가 계속 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변동되면 머니 돈나에서 자꾸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그렇지. 노력하겠지만 내가 딱 받으러 가면 제일 확실한 게 뭐겠어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그 오피서에 일하는 사람과 면담을 하시고 내 상황이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걸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이것도 재밌는 퀘스천이라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제 나도 나이가 되고 남편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각자 받고 있었어. 남편 거 반 받는 거보다 내 걸 받는 게 나아. 내 걸 받는 게 조금 낫어. 뭐 10불, 20불 더 낫어. 아니면 같을 수도 있었고. 근데 어느 시점이 돼서 갑자기 남편 거를 받는 게 한 100불, 200불이 더 받게 되는 거야. 남편 걸 반을 내가 받는 게. 그러면 바꿀 수 있나요? 디임드 파일링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내 거를 받는 게 많은가 아니면 남편의 반을 받는 게 많은가를 아예 그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서 피겨아웃을 해요. 그 반 받는 걸로 Yeah. 컴페어를 하면. 컴페어를 해서 많은 게 그냥 나가거든요. 일단 결정을 하면 못 음.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그런데 거. 또 제가 이제 보니까 그 auxiliary benefit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신청을 하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올랐을 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한번 저는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오피서한테 이제 찾아가셔서 상황을 지금처럼 설명하시고 그때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의 반을 다시 계산해 줄 수 있느냐. 아마도 안 되겠지만 nothing to lose. Right?
왜냐면 이게 사실은 요 퀘스천이 다른 형태로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처음에 받을 때는 내 거로 그냥 얼리 리타이어 한 거로 받았는데 남편이 나중에 풀 리타이어를 하고 보니까 남편 거 반 받는 게 내 거 얼리 받은 거보다 많다. 그게 이제 예전에 파일 앤 서스펜드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거는 막 70살까지 키우고 그리고 스파우스 거를 그냥 50%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죠. 근데 2015년에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62살부터 받다가 풀 리타이어만 되면 그럼 그 돈이 나오나요? 60 한 번 결정하면 forever. 네. 그래서 기다리라는 그렇죠. 거지. 네. 근데 이거 있어요. 62살 때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뭣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주위에서 막 받는다고 빨리 받아. 하니까. 그거 없어질 거야. 막 이래서 받기 시작했어. 근데 한 3, 4개월 보니까 이건 뭐 차 띠고 포 띠고 뭐 받는 것도 얼마 없는데 괜히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받은 지 1년 안에는 바꿀 수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다시 가셔서 그동안 받은 거를 다 토해내시고 토해내야 된다고? 그럼 그래 다 바꾸지. 갖다가 주고 그럼 그리고 없던 것으로 합시다. 근데 사실은 그게 공평한 거지. 이거 조금 complicated 돼. 텍스보를 다 했어. 아이고. complicated 돼. 여러분 빨랑 마음을 정해. 그거는 아이고. 그 텍스 프로페셔널들의 문제야. 아이고. 재혼을 하셨는데 본인은 크레딧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이미 받고 있거나 이제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렸다가 내가 배우자의 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받아. 아무 때나 몇 년? 받아. 결혼하고 나서 금방 받지 않아? 1년. 1년을 기다리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반 받으실 수 있으세요. 메디케어도 받고 소셜 시큐리티도 반 받을 수 있습니다. 베네핏을 받는데 영주권자하고 뭐 시민권자하고 다르냐? 맞아. 없어요. 현재는 현재는 앞프런트. 그래서 이거가 제 생각에는 이런 소셜 시스템이 워크를 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내고 그렇지. 누군가 이걸 다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시민의식을 갖는 거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금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